자, 글로벌 시장의 전망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굿모닝 인베스팅닷컴 시간입니다.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지사장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일 간의 무역 마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우리가 좀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기업 생태계가 어떤지 그리고 일본 재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알아야지 일본 기업들의 반응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분명 이게 일본 기업들에게도 큰 충격일 텐데 이것을 단행한다는 것을 보면 뭔가의 일본 정치권과 일본 기업들과의 어떤 암묵적인 약속과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니까요. 한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처음에 단순히 생각했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세 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였습니다만은 지금 갈수록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것이라는 즉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대두됨으로써 일단 이 단시간 내에 해결될 그런 처음에는 전부 다 정치 한국과 일본의 정치 문제로 해서 이런 갈등이 빚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이것은 일본의 정계와 일본의 재계가 어느 정도 암묵적인 협의하에서 한국 견제에 들어간다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시점을 보면은 내년 2020년은 일본 도쿄 올림픽이 있습니다. 네. 도쿄 올림픽의 특수 경제 효과는 일본 yen으로 3조 엔이죠. 네. 저희 한국 돈으로 30조입니다. 네. 그리고 도쿄 올림픽을 기회로 도쿄 또는 도쿄 근방의 위성 도시의 네네. 인프라를 재구축할 수 있는 엄청난 시술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디스플레이 즉 TV나 대형 화면에 네네. 대한 판매가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한국의 TV 메이커들이 일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막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움직임이 그 뒷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네. 즉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게 되면 한국도 주변국으로서의 파급 효과, 네.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아예 1년 전부터 싹을 잘라놓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 경제계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생태계와 좀 시스템을 예. 직접 일본에서 10여 년 넘게 외신 기자로 좀 일을 하셨으니까 한번 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기자로 생활을 했지만 일본 경제계나 그다음에 일본의 산업 구조를 면밀히 봤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 인베스팅닷컴에 기고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아주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시각이 기존에 지금 방송에서 언급되는 학계에 계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금융계에 계시는 분 또는 경제계에 계시는 분들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시각하고 수출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이 젊은 분이 갖고 있는 이 금융권에서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젊은 분이 갖고 있는 시각이 조금 색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의 기고를 바탕으로 일본 경제계죠. 네네. 일본 경제 단체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평양 전쟁 이전의 재벌이죠. 네. 그 다음에는 전쟁 이전 소상공인 연합회인 상공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 중 군사산업으로 생긴 신흥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전쟁 이후 경영인 교우회로 이제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런 그룹 중에서 지금 현재 세 번째 군사산업으로 생긴 신흥 그룹이 1946년 만든 경단련이죠. 이런 말하면 게이단넨. 네네. 도쿄 오테마츠의 게이단넨 빌딩이 아주 큰 게 있습니다만. 게이단넨이 지금 현재 게이단넨은 기업 참여 중심이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있을 때 게이단넨의 회장은 신입본 제철의 회장이 게이단넨 회장을 맡았습니다. 네네. 근데 게이단넨은 경단련은 지금까지 1차 산업을 위주로 한 기업 1차 산업의 기업 중에 대기업이 회장을 맡아왔습니다만 점점 게이단넨의
멤버로 부각이 되는 것은 신흥 금융그룹들이죠. 네네. 이제 얼마 안 가면은 계단nen도 그 금융그룹들이 그 수뇌부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계단nen과 일본 정치권, 특히 자민당의 연계관계는 아주 깊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계단nen의 어떤 그 협조 없이 자민당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제재를 수출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하기 어렵죠. 그 일본의 그 여러 경제 단체가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예. 있다고 하셨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집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집단이 바로 경단련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비교하면 저희는 좀 체감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비교하면 어디랑 비교하세요? 정경련하고 같이 비교하죠. 정경련하고 예. 지금은 좀 힘이 빠졌지만 과거에 정경. 여전히 그 정경련도 국내 대기업들 중심의 네네. 기업 전문 경영인들의 모임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정경련하고 계단nen은 어떤 역사나 어떤 그 뿌리를 보게 되면은 조금 비슷한 듯하면서도 조금 양상이 네네. 틀립니다. 일본 계단nen은 그 결속력이 강하죠. 저희 정경련은 그 정도의 결속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단련은 정계와 유착이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경련은 정치와 정계와 유착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지죠. 그 저희가 뭐 많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그렇죠. 수십 년간 해왔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경단련이라는 조직이 일본이 어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꽤 큰 입김을 끼친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경단련에 소속되어 있는 그 기업들이 주로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인지. 대부분이 1차 산업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만 일본의 기간 산업이 되는 제철, 전력, 그다음에 자동차 네. 이런 부분의 기업들, 그럼 자동차에 관련된 업체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 금융 그룹들이 많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경단련의 어느 정도 1차 산업 중심 자동차나 그다음에 전력 그리고 제철 산업 중심으로 구성된 경단련이 전후 일본을 일으킨 산업들이죠. 그 중심에 좀 생각이 어느 정도 좀 그 금융 산업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고 또 기민한 반면에 1차 산업은 조금 움직임이 둔화된 그렇죠. 네.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좀 생각이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집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부드럽게 금융 마인드를 인식하는 그런 집단으로 바뀌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헌금도 많이 내는 그렇죠. 집단이- 예. 그런 부분에서 정치 헌금뿐만 아니라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본의 정계, 특히 자민당, 집권 여당인 자민당하고 유착 관계가 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어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그 경단련의 의견을 무시하고 실행할 네.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요즘에 경단련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지금 현재 경단련은 정권 아베 정권 아베 총리 정권에 반하는 움직임은 하지를 않죠. 지금 현재 저희 7월 4일 반도체 부품 소재 세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자마자 저희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으로 갔죠. 하지만 정부에서 정부는 사전에 네. 일본의 재계와 협의를 하고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서 협조를 구한다고 해도 그다지 큰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점이 지금 올림픽을 앞둔 1년 전 상황이고 한국 기업이 일본의 올림픽 특수를 주변 국가로서 누리는 그 기회가 아예 단절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자, 일본 경제계 동향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지 이해가 좀 될 것 예. 같아서요.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일본 경제계 전반을 보게 되면은 일본은 한국보다 일본 기업들의 대유럽 관계, 유착 관계, 네. 기업 간의 어떤 우호 관계가 더 깊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본에 버금가는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아베 총리가 일본 재계에 묻게 없이 또는 네. 아베 총리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강한 태도가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미 행정부 내에서의 협의가 사전에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7월 4일 조치가 있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미 행정부의 비건 동아시아 특보가 지금 아시아를 방문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과연 그 부분이 한일 관계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러 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7월 4일 이후 백악관의 지금 그 브리핑을 보게 되면은 그다지 긍정적인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네. 어느 쪽도 간섭을 안 한다는 쪽이죠. 즉 그 이야기는 아베 총리가 한국을 수출 규제를 하고 한국 산업을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해도 미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거란 전제하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그 지금 추정해주고 계시는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간은 지켜볼 것 같다. 그렇죠. 하는 거고 경단련에서는 일단 정치권과 이미 유착 관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그들의 의견을 다 반영한 상태에서 그렇죠. 정책을 실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그렇다면 일본의 속내를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 일본 입장에서는 그 뭐 정치 문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경제 부분, 즉 한국 시장, 한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일본 기업들 전통적으로 우세하게 봤던 일본 기업들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단 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아시아에서 큰 수요라고 할 수 있는 2020년 올림픽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주변국으로서의 한국이 그 올림픽 특수를 어느 정도 쉐어하는 가능성을 막아낸과 동시에 일본 기업들이 올림픽 특수로 해서 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 올림픽 하나를 노리는 것 같지는 아니죠. 않겠죠. 예, 네. 올림픽 전과 올림픽 후를 보게 되면은 네네. 결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올림픽 전부터 그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올림픽 후에는 그 강화된 경쟁력으로 아시아권 내에서 또는 대미, 대유럽의 그 기업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특수, 행사는 특수 행사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줄 그렇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삼성이나 LG 것이 아닌 그리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아닌 일본 기업들의 것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까지의 경제적 효과를 그렇죠. 노리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전에 포석에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이렇게까지 무역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 지금 현재 그 일본은 감정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근 그 중국의 힘이 미국에 의해서 좀 많이 꺾였죠. 네. 이제 그것을 보고 한국을 차단함으로써 일본이 올림픽이라는 건 특수도 있고 일본이 아시아 내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나 발판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에 의해서 중국의 어떤 기술 굴기의 속도가 굉장히 꺾여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누가 치고 나올 것이냐를 봤을 때 한국이 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 한국마저도 일본이 좀 그 기세를 좀 꺾어버리려는 그러면서 일본이 그 자리를 좀 차지하고 싶은 그런 속내를 좀 확인할 수가 그렇죠. 있는 예.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국제 정세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저희가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